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혼조세. 일반 매매로 사기에는 현장에 가보면 호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경매 싸게 낙찰받는 것은 어떨까? 다만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또 이런 재테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시세보다 한 20% 정도 싸게 사겠다. 예, 그 정도의 가격에 되면 좋고 또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재테크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자, 그래서 오늘은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구. 예,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네 곳을 꼽으라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네 개가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총 6개의 물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필터링 잘 해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없고 또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구 아파트 경매 총 4건에 2건을 더해서 총 6건의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슈, 이런 것들이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얼마 전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는 바람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또 모르죠. 세계 경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답은 없는 것이니까요. 더불어서 이제 4월 총선.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또는 풀고 더불어서 광역교통망 확충 또 SOC 개발 등등등 다양한 또 호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총선이 끝나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추후 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구 총 6개.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송파구 풍납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풍납동의 아파트. 송파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 있죠. 사건 번호 2022타경 57463, 물건 번호 1번. 풍납동의 현대아파트 12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33평형, 전용은 25.11. 대지권은 좀 반절이 안 되는 거니까 약간 아쉽다.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평가 금액은 13억 원. 한 번 떨어진 10억 4천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그러나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13억이 나온 감정 기일은 2022년 12월 9일. 어찌 보면 가장 또 높게 있었다가 좀 이렇게 주춤한 사이에 감정가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또 중개사무소 가서 시세 파악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누구나 똑같고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6억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빚의 합계액이 14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감정평가 13억인데 일단 빚이 14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담보 가치는 없다. 깡통 아파트.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2024년 3월 18일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한상형의 아파트. 약간 좀 오래되었나? 그런 느낌. 현장 가면 다 체크 가능한 거죠? 자, 이 아파트는 1995년산. 그러면 이제 거의 30년 되어 간다. 19층 중에 12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흥국화재보험의 근저당권 2017년 10월 31일.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뭐 30초 거리 또는 1분 거리 이내 또 멀지 않은 곳에 올림픽공원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가지고도 여기 올림픽, IC 뭐 등등 또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고속도로도 있는 거죠. 위치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이고
더불어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잠실역이 있다라고 하는 점. 예,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산병원이죠.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10월 31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코멘트가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자.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요. 강남구의 논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강남구의 논현동 아파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2313, 물건 번호 1번, 논현동의 논현동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네, 3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면적이 27평형, 전용은 20.47, 대주권은 10.5, 감정평가 금액은 11억 7천, 두 번 떨어진 7억 4,88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청구 금액은 9억 7천, 등기부의 빚은 11억 정도. 관심 있다면 3월 19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 아파트는 이제 백일동 나홀로동이다라고 하는 점 현장 가면 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5년산.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20년 돼 가는 거죠. 11층 중에 3층 괜찮고 전용 20.47 대주권.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2021년 4월 28일.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 거리, 또 W세권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또 한 4, 5분 거리. 위치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인다. 나홀로동은 좀 아쉽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감정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다양하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가 없으니까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 세 번째 아파트는요. 서초구의 우면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서초구는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107849, 물건번호 1번, 우면동의 서초힐스, 1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은 35평형, 전용은 25.7, 대주권이 반절이 조금 넘어가죠. 그러면 약간 쾌적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정평가는 17억 1천만 원, 한 번 떨어진 13억 6,800, 어떨까? 시세 파악해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청구 금액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서 경매가 뭐 취하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등기부의 빚은 8억 7천만 원. 자, 관심 있다면 3월 6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2년산. 그러면 12년 차.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25층 중에 10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 전세권이 등기부 전체에 설정돼 있고 이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거나 경매를 신청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선순위 전세권이면서 선순위 임차인. 근데 이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자, 위치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곳 천도 있어서 좋습니다. 옆에 이제 서초 호반 서밋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약간 좀 확장성이 없도록 도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은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4호선 선바이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또는 이제 마을버스로 또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가용을 가지고서는 양재 IC 쉽게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또 좋아 보이고요. 또 맞은편이 과천 주암지구 아파트 이런 쪽도 계속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자,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선순위 전세권. 근데 8억 7천만 원은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여기 보면 비고란에 임차인이 있는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로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또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지 않는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아파트는요. 용산구의 이촌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용산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5268, 물건번호 1번, 이천동의 현대한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33평형, 전용 25.68, 대지권은 8.05, 대지권이 부족하죠. 어쨌거나 그런 걸 감안했다 하더라도 감정가는 19억 2천만 원, 한 번 떨어진 15억 3,600만 원 어떨까? 관심 있다면 3월 12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1997년산. 그러면은 27년 됐죠. 좀 오래되었다.
22층 중에 14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은 좀 부족하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2016년도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만 후순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라면 충분히 배당을 다 받아서 명도에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 그래서 낙찰자가 책임질 건 없고 커멘트가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요거 이제 지도가 뒤에 있는데 위치가 이제 여기죠, 여러분. 한강변을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한 15분 거리는 와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신용산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 여기가 또 크게 개발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한강변 미래 가치는 일단 좋아 보인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5번째 아파트는요.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반포동의 아파트. 서초구는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타경 109542. 이 아파트는 이제 전용 면적이 48.15, 대지권이 18.91, 감정가는 23억 2천, 한 번 떨어진 18억 5천6백. 어떨까?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있다면 이제 3월 14일 날. 아파트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제 고급 빌라형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01년산. 그러면 이제 23년 차. 8층 중에 5층이니까 좋고 전용 48.15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용이 이렇게 커버리면 이를테면 한 두세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지구는 18.92.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거 이제 현장 가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고속터미널,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래서 또 고속터미널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설해마을 등등등. 그래서 위치는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에 있어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고 커멘트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6번째 아파트는요. 송파구의 장지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장지동의 아파트, 송파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2 타경 54242, 물건번호 1번. 장지동의 송파 더 센트레, 24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 면적은 22평형, 전용은 15.72, 대지권은 11.1, 11억 3천인데 한 번 떨어진 9억 4백. 어떨까? 관심 있다면 3월 11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3년산, 그러면 11년 차니까 뭐 이 정도면 좋아 보이고 25층 중에 24층 좋아 보이고 전용 15.72, 대지권은 11.1.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은행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모두 소멸 하고요.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특별히 떠날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위례 신도시죠. 입지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등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쪽이 이제 핵심 상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도 천도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여기 있는 것도 좋아 보이고, 지하철역은 이제 복정역 또는 장지역 등등에서 이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강의 홍보 하나만 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경매를 위주로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등등 1, 3주는 오전 현장 답사, 2, 4주는 야간 강의.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다양한 특전이 있으니까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요.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6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현장 갔을 때 중개사무소를 들러서 시장의 분위기, 또 매도 호가, 또 매수 호가, 또 최근에 어떤 거래량, 또 매물의 개수의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재테크의 투자로서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